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새벽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뮌헨의 한 호텔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월요일마다 나오는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의 인터뷰,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 놀랍게도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책이 소개된 것을 보고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최근에 국정원장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냈습니다. 국정원장의 눈물입니다. 부제는 노인과 여왕입니다. 노인과 여왕. 이 국정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 굴레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원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 원세훈,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이 네 사람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상익 변호사가 바로 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음상익 변호사는 국정원에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이 국정원장 변호기를 책으로 냈는데 이것을 보고 최보식 기자가 음상익 변호사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제를 노인과 여왕이라고 단 것은 노인은 지금 80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고 여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음상익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치소 접견을 하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기밀의 범위를 안 넘는 선에서 그는 답변했죠. 출관 전에 원고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병호 씨는 2015년 3월에서 2017년 6월까지 국정원장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궁금했습니까? 라는 최보식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음상익 변호사는 육사 출신으로 그는 월남전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중앙정보부에 차출된 뒤 정보맨으로 살았습니다. 1996년에 정년 퇴직했지요. 박근혜 정부가 은퇴한 지 20년이 지난 그를 불러낸 겁니다. 이미 75세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세에 왜 맡았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북한과 마지막 전투를 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저도 잘 압니다. 옛날에 기자 시절에 취재 대상으로 삼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해외 담당 차장이었어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이분은 육사 출신으로서 정보부에서 쭉 커온 인물이고 정치적 색채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정보맨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자 같은 분이고 정보기관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것을 통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병기 씨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이병기 씨의 후임으로 발탁을 했을 때 이 정보기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잘된 인사였다라고 평을 했는데 바로 이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맡았던 일이 바로 김정은 제거였다는 사실을 이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가 음상익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전투라는 표현이 흥미롭군요. 국정원 직원들 앞에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투를 하자라는 연설을 했다는군요. 정보기관은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군대와는 다르다면서 정보전에서 북한을 뒤흔들고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교체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수구냉전 대결적 사고의 전형적인 인물이겠군요. 음상익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북한과 평화공존이 될 거라고 보냐? 절대로 안 된다. 나는 국정원장을 하면서 김정은 아니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참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북한과 평화공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보식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김정은에 대해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음상 변호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장 재직 시절 위성사진을 통해 김정은이 고모부를 죽이려고 준비한 말뚝을 봤다고 하더군요. 숙청 대상을 말뚝에 메어놓고 12m 앞에서 고사총으로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하면서 절대 피부치는 죽이지 말라 했는데 이복형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테러 분자를 도주시켜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을 당시 국정원에서 막았다고 하더군요. 김정은을 제거 대상으로 보고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정보전을 통해서 타도해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 사람이 무리가 많은 법리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나이가 얼마냐? 80이다. 김정은이 싫어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병호 씨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우연한 것이냐? 우연한 것이냐? 검찰이, 이 정권이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을 표적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현 정권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평화체제를 이끄는 게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겠군요. 라고 최보식 기자가 물었습니다. 음상익 변호사는 이병호 전 원장의 말로는 노동당 교역에 나와 있듯이 북한의 최종 목표는 남조선 혁명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혁명이 성공하면 그 순간부터 고생이 끝난다고 세뇌해 왔는데 평화공존이라면 북한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북한에서 김씨 일가는 신의 위치에 있고 주민은 광신도 집단처럼 됐다는 겁니다. 김씨를 물러나게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평화공존 협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지요. 어쨌든 이병호 전 원장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어떤 대북 공작을 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음상익 변호사는 많은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태영호 공사 등 많은 북한 엘리트가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김정은 독재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런 자생적 저항 집단에 돈을 대고 여건을 마련해 줬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먼저 끝났다고도 했습니다. 참 이 말이 참 곱씹어 볼 말이네요.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려고 하던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먼저 끝났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좌우 합작 비슷한 게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는 남북 합작 같은 게 이루어져 가지고 선동 언론,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제왕적 국회의원, 그리고 귀족 노조가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그 배후에 김정은 정권의 작용은 과연 없었느냐 하는 커다란 의문보를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라면은 김정은 제거를 말합니까? 라고 최보식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제거 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가는 이병호 전 원장입니다. 전 원장이 테러리스트로 북한 정권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엄상익 변호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017년 5월 조선중앙방송 등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흉계를 꾸민 국가 테러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는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의 연합성명을 보도했지요. 그 테러 범죄자로 이병호 전 원장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2017년 5월이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물러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몇 달 뒤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거죠. 이번 책에서 최보식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번 책에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하여 북에서는 죽여야 할 남측의 테러리스트, 남에서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상납한 파렴치범이 된 상황이라고 썼더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게 적폐 청산 대상이 됐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 변호인 엄상익 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정보기관의 특활비를 삼짓돈처럼 써온 게 사실입니다. 저는 노태우 정부 때 안기부에 특채되어 차장 특보실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부장 특보실에서 근무했고요. 그 시절 특활비 일부를 맡아보면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는 장부나 사용 근거를 남기지 말라. 모든 걸 기억으로만 남겼다가 나갈 때 모두 잊어버리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그러나 현 정권이 이를 적폐로 삼은 것은 총론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를 처벌하려면 정확한 법리로 해야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니까요. 1심 법정에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되었고 국가손실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국고손실죄 법리를 따졌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국정원장은 회계 책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고손실이 되려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엄상익 변호사가 진술을 좀 해달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답장을 해서 그게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해졌습니다. 특활비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 안 하고 청와대에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관례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불공평한 적용이죠. 이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사람을 잡아넣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상익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도 더 이상 국정원 특활비를 쓸 수 없을 겁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과 비서실장은 어떤 의미에서 제도 개선의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에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것과 이병호 전 원장이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커다란 의문보를 제시하는 책이 국정원장의 눈물, 노인과 여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실 분은 월간조선 조갑제닷컴 722-9411에서 9412까지 전화를 거셔서 주문하시든지 서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